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채널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말하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말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생각과 입이 따로 놀아서 답답하시거나 내 말투를 보다 좋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좋게 바꾼다 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말투를 의미해요. 말투는 화술하고 좀 달라요. 아무리 화술을 배우고 익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직업이 강사이고 서비스직 종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올바르지 않은 말투 때문에 문제를 만들거나 후회하는 일들도 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혹은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는 굳이 말투를 의식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거절을 해야 할 때 비즈니스 상황이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말투를 써야 할지 은근히 신경 쓰이죠. 또 제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도 호감 가는 말투 만들기 라는 영상인데요. 여기 위에다가 링크 걸어 둘게요. 이어서 말투를 고치는 방법도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짠! 너 그날이냐? 이런 말 들어보신 여성분들이 있으시죠? 사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평소답지 않게 짜증나고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엄청 중요한 자리에서 떨리고 긴장되면 평소답지 않게 이상한 말투를 쓰게 되죠? 왜 면접 때 자연스럽게 말 못하고 덜덜 떨면서 안녕하십니까? 뭐뭐합니다. 뭐 이러면서 준비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말투를 고치려면 우리는 자율신경을 이해해야 한대요.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에 약 37조 개의 세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바로 혈류래요. 혈류는 세포의 찌꺼기를 몸 밖으로도 내보내고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류를 컨트롤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래요. 어렵죠.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자율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자율신경이 안정적이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고 올바른 말투를 할 수 있대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8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컨디션, 예상치 못한 일, 환경, 자신감, 날씨, 상대방의 상태, 시간, 감정, 이 8가지가 좋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거나 후회하는 말투가 나온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내뱉어 버리고 나서는 그때 짜증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열받는 소리 하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친 거지 하면서 기분과 상황의 책임을 미루고 내가 왜 부정적인 말투를 썼는지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실수를 반복하게 된대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특히나 중요한 순간이라면 더더욱 내 컨디션은 괜찮은지, 지금 이 상황이 예상치 못한 일인지, 새로운 환경에 있는지, 자신감이 없는지, 날씨가 좋지는 않은지, 상대방 상태가 어떤지, 시간이 촉박한지, 감정이 격해 있지는 않은지, 컨디션, 예상치 못한 일, 환경, 자신감, 날씨, 상대방의 상태, 시간, 감정,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8가지의 요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강사님,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면요, 충분히 가능해진대요. 특히 내가 예민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 오면 좀 예민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많이 힘도 빠지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더 의식해서 목소리에 힘을 넣고 더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교육 후에도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덜 되더라고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이 8가지 요소를 노트에 적어서 아침에 일어나서라든지 출근할 때 혹은 미팅 전에 중요한 순간 앞전에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이 8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요, 이 10가지를 시행해 주시면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투로 고칠 수 있으실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천천히 말하기인데요. 긴장된 자리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지 않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말이 원래 빠른 편인데 긴장을 하면 속사포로 말을 하게 돼요. 특히 교육할 때는 이게 정말 안 좋잖아요. 더 신기한 건요, 자신감이 없어서 장황하게 빨리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이 발언의 약점을 더 잘 찾아요. 천천히 말해서 호흡이 깊어지면 질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전달이 되면서 머리와 몸이 밝아지고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대요. 10년을 넘게 강의한 저도 아직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천천히 말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강단에 올라서요. 또 천천히 말하게 되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된대요.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 말투가 느린 편이잖아요. 그 이유는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입니다. 등을 구부리거나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등을 바르게 세우고 말을 하면요, 기도가 곧게 펴지면서 호흡이 저절로 길어지고 더욱 자연스럽고 적절한 말투를 쓸 수 있게 된대요. 그리고 자세가 바르니까 정중한 태도로 신뢰감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웃는 얼굴로 말하기인데요. 진심 어린 미소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꼬리만 올리는 억지 미소라도요, 효과를 볼 수 있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안녕하세요랑 입꼬리를 의식적으로 올리고 안녕하세요. 톤과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좋게 바뀐 게 얼굴을 자꾸 보니까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목소리가 좋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억양을 넣어서 말하기입니다. 억양은 음을 높이거나 낮추는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한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억양에 변화를 주면서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 더 좋대요. 무언가 큰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 죄송합니다 안에 뭐 얼마나 억양을 넣을 수 있겠어요. 이럴 때 정말이나 너무라는 말을 추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억양을 넣으면요, 보다 그 의미의 뉘앙스를 만들 수가 있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감사해요 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보다 완전 감사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왠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입니다. 1대2 호흡법으로 말하기인데요. 이 호흡은요, 한 번 들이쉬고 2배 내쉬기를 말해요. 3, 4초간 코로 숨을 들이신 다음에 6, 8초간 입을 오므리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호흡법과 더불어서요, 내뱉을 때 좀 낮은 톤으로 말하면 차분한 음성을 만들 수 있대요. 톤을 어떻게 낮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턱을 내리면서 당기고 말을 하면 낮은 톤을 만들기가 조금 더 쉽더라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기인데요. 이럴 리가 없어, 저 인간 때문에 망했어 같이 의도치 않은 예상 밖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인식과 말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어,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상황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적인 말투를 쓸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을 음에서 양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상대의 예상을 깨트리는 말하기인데요. 불쾌한 일을 겪거나 불편한 상황일 때 상대의 예상을 깨트리는 것은요, 마치 서로 공 던지기를 하다가 공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방향으로 던져서 주우러 가는 것과 같대요. 이게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저도 예전에 후배가 큰 실수를 했을 때 평상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인지라 바락 화를 낼 거라는 것을 아마 후배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많이 화가 났었는데 그 상태에서 말을 하면 진짜 막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팀장님 오기 전에 빨리 튀자, 빨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랬더니
이 친구가 막 울면서 더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화났던 게 이렇게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에서나 먹히지 막 아무 때나 쓰면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유의하세요. 여덟 번째입니다. 먼저 칭찬하기인데요.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특히 경기 중일 때요, 감독이 왜 그따위로 플레이를 해!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면요, 선수는 또 실수할까봐 주눅이 들고 좋은 영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이때 좀 전에 이런 플레이는 정말 좋았어, 하지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요, 선수들은 일단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높아지면서 혈류가 좋아지게 되고 곧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서요, 운동 수행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저도 교육을 진행하다가 교육생분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시거나 공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같이 칭찬을 하면서 저도 상대방도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홉 번째, 쓸데없는 상상하지 않기인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상상에 빠지곤 해요. 흔들다리를 건너면서 여기에서 떨어질지도 몰라, 상상하는 순간 극한의 공포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요, 몸이 굳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게 돼요. 특히 괜한 부정적인 상상은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서요,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엉뚱한 말실수를 하게 만든대요. 열 번째입니다. 먼저 말하지 않기인데요. 잠시만 적막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없으면 어색해서 먼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흐름이 좀 이상해진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또 모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 라고 느끼셨을 때 한 템포 쉬는 의미에서 먼저 말하지 않기를 해보면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서 내가 할 말도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10가지의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상황별 좋은 말투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수가 있었을 때는 변명하지 않고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도 호감 가는 말투의 비결인데요. 이거 조금만 진짜 시간 더 주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업무 지장을 드렸네요, 죄송하지만 시간을 1시간만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럼 실수를 인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을 하면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상대방을 생각해서 망설인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더 나쁜 말습관이 이 모호하게 말하거나 결정 짓지 않고 망설이면서 희망 고문 주는 거예요. 정중하게 죄송해요, 선약이 있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급한 일일수록 정중한 말투로 천천히 부탁하는 것이 결국 빨리 진행하는 비결이래요. 상대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은요, 급한 상황에서요, 상대에게 hurry up 하는 빨리 해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take your time, don't rush 같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해 라는 말을 해준대요.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면요, 자율신경이 흐트러져서 더 불안해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대요. 또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명령하고 소리를 지르기보다는요, 천천히 낮은 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요. 누군가 비꼬는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땐 부정적인 내용 속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내가 듣기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겨우 다 한 거야? 아유, 참 늦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난 왜 이렇게 맨날 늦을까?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늦었지만 다 끝냈다 를 생각해 주세요. 언어 공격을 받았을 때 자책을 하거나 분노를 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짜증나고 화가 난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화를 지각하는 순간 화를 조금 가라앉힐 수가 있대요. 또 나머지 화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도 있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거나
침묵하면서 1대2 호흡을 천천히 하시다 보면요,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목소리와 말투가 듣기 좋다라고 종종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저 평상시에 이런 말투 잘 쓰지도 않고요. 이런 칭찬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식을 하고 고치려고 하면요, 좋은 목소리와 말투가 되더라고요. 말투는 말하기 기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내 몸의 자율신경에 있다. 나의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8가지 컨디션, 예상치 못한 일, 환경, 자신감, 날씨, 상대방의 상태, 시간, 감정을 사전에 점검하고요. 천천히 말하기,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 웃으면서 말하기, 억양을 넣어서 말하기, 1대2 호흡하면서 말하기, 긍정적으로 말하기, 예상을 깨트리는 말하기, 칭찬하기, 쓸데없는 상상하지 않기, 먼저 말하지 않기, 이 10가지를 인식하고 실천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성과를 만드는 좋은 말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